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로는 칩스법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오프닝에서 언급을 드린 것처럼 이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이 있었고요. 이 자리에서 칩스법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칩스법을 폐기하고 이 돈으로 정부 부채 갚아야 된다라는 코멘트가 나오기도 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정확하게 칩스법 폐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칩스법 폐지를 이제 520억 달러 정도를 폐지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칩스법 폐지에 관련돼서는 지난해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고,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서 가장 먼저 한 게 이제 바이든 정부 때 했던 것들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 바이든 정부 때 했던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고 했던 거고, 특히 예산에 관한 부분을 가장 많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 칩스법에 관한 것들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330억 가량을 이제 지난해 정부를 이제 이걸 예산을 했었는데 요거를 이제 안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이유 중에 주장한 이유는 이런 것들입니다. 일단 정부 지금이 지급된 게 낭비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 이제 부채를 감소해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급한 거를 너무 끔찍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많이 지급돼서 끔찍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걸 이제 관세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보조금 대신에 관세를 통해서 이제 반도체 기업을 미국으로 유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지원을 해서 유치하는 게 아니라 관세를 통해서 그냥 저절로 들어오게 되는데, 굳이 왜 이렇게 지원금을 해서 이제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이 이런 것들은 자발적으로 투자를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실제로 트럼프가 이제 TSMC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압박을 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효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정부 개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정부가 이렇게 굳이 해서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고 하십니다. 실제 이제 지금 칩스법이 이제 하고 있는 걸 보면 삼성이 47.45억 원이고 TSMC가 66억 원입니다. 그리고 인텔이 78.6억 원이고 마이크로가 이제 61억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이제 칩스법 폐지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가능성은 좀 낮고 있는데,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생각을 좀 해보면, 일단 바이든이 너무 미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 이 돈을 좀 딴 데 쓰고 싶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이제 이거를 이제 정부의 어떤 뭐 적자를 메꾸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요 돈이 과연 여기 이제 쓰게 되는데, 이 돈을 여기다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 거 있는 게 드리게 될 이런 부분들 다른 데 쓰고 싶은 게 아닌가. 이게 어차피 비용은 써야 되는데 이 비용을 다른 곳에 쓰고 싶은 이런 생각이 있는 거,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정해진 곳에 쓰는 것들이 있는데 요 비용을 다른 데 쓰고 싶은 생각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제 이런 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칩스법 폐지하고 차라리 이 돈으로 다른 데 사용하자. 네. 그 예로 이제 얘기했던 게 정부 부채를 좀 줄이는데 네.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칩스법이 폐지가 된다면 어떤 피해가 좀 발생하게 될까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피해를 좀 입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이제 역량 강화를 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칩스법이 폐지가 되면 이 공장을 짓는데 돈을 우리가 또 돼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10분의 1 정도나 이제 절반 정도 상당 부분을 이제 보조금을 받아서 공장을 짓게 되는데, 이게 적지 않은 돈이에요. 만약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47억 달러 정도를 이제 우리가 만약 공장을 짓는데 하는데, 이게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이런 못 지어요. 우리가 그러면 공장을 미국에다 못 짓게 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만약에 거기서 이제 반도체를 지어서 관세를 면제받아서 거기서 이제 납품을 하고 생산을 하는데, 공장을 못 지으면 생산도 못 하게 되고 이제 차질을 빚게 되는데, 만약에 2나노나 그 이하의 나노, 몇 나노의 반도체를 만들어서 이제 미국에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TSMC나 이런 거 경쟁력을 잃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많은 차질을 빚게 되는,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칩스법뿐만 아니라 이제 그 지원금을 못 받아서 있게 되는 피해가 많게 되고, TSMC와 차이가 더 지금도 많이 파운드리 시장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있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게 되지만, 이 가능성이 1%라도 있게 되면 이게 이제 만약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안 그래도 좀 TSMC가 파운드리 시장에서 앞서가고 있는데 격차를 줄이게 될 가능성이 더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좀 힘들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정부가 좀 나서서 좀 이런 부분에서 좀 격차를 줄일 수 있게 되는 그런 걸 좀 찾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네, 안 그래도 이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의 보조금이 칩스법이 폐지가 되게 되면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안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좀 주가에 있어서는 좀 발목을 잡았던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세에 대해서 나왔던 코멘트들 중에 하나가 한국이 군사적 지원을 미국한테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가 4배 정도 높다라고 네네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 2일에 상호관세 부과하게 될 때 여기에 한국이 이 정도만큼 포함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시각들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이 3월 6일입니다. 그래서 네. 거의 한 달 정도 네, 가까이 네. 남은 상황 속에서 앞으로 남은 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한국 시장 안에서는 이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관리도 좀 필요할까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이제 방문을 했어요. 러트닝 상무장관이 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대접을 잘 받고 오지도 못했어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수장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가서 잘 받지 못하게 됐고 러트닝 장관이 이걸 받으려면 기업당 1조 원 가까운 돈을 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 패스트트랙을 받으려면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되게 무례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이렇게 되면 무례한 조건인데 이게 과연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지금 트럼프 정부 2기가 사실 이 모든 나라에 대해서 관세나 이런 어떤 조건이 사실은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블러핑인지 실질적으로 이게 지켜질지에 대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좀 더 물밑거래를 하든 아니면 앞으로 어떤 협상을 하든 좀 좋은 조건으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잘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협상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남은 기간 동안. 예. 네, 4월 2일에는 그대로 상호관세에 대해서 부과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게 될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어제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관세의 가장 최종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가 중국이다라고 네네네네.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럼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 이렇게 관세가 부과가 계속된다면 네네네네. 사실 보복 관세에 대한 네네네네.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는 네네.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전략을 세울 때 이렇게 틈새 전략으로 중국이 보복 관세를 하겠다라는 네네. 쪽으로 전략을 좀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이게 바로 했다가 그 다음 날도 이제 유예 기간을 두거나 뭐 지금 보면 자동차에 관해서는 또 한 달간 유예 기간을 두거나 뭐 이런 식의 계속 전략에 따라서 계속 전략을 다르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물밑거래는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 사실상 이거를 놔야 되는 게 아니라 뒤로는 계속 협상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계속 협상단을 파견을 하고 계속 협상을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들고요. 아무쪼록 우리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협상에 대한 그런 것들도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뭔가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기업에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뭔가 계속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중국도 중국일 것 같고 우리나라도 뭔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대만도 보면 민관이 같이 움직여요. 그리고 이제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단가가 예전 같지가 않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미국이 부르는 단가가 좀 상당히 높아졌어요. 1기 때보다. 그래서 이게 좀 만만치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반도체 칩스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 통해서 나왔던 코멘트인데 이전에 이미 칩스법에 대해서 우려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오늘 개장하고 나서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상태라면 큰 변동이 없겠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온 만큼 흔들림도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